1962년 봄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 진달래가 피던 날이었습니다. 20살 순애는 산등성이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달래주는 듯 했지만 가슴 깊은 곳의 아픔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순애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순애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영철이 서 있었습니다. 22의 그는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애타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철 오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마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였지만 언제부턴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가야 하는 거야?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서는 막내 아들의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순애가 파독 간호사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 딸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독일이 얼마나 먼 곳인데?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영철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어부의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순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오빠도 알잖아, 우리 집 형편이 어떤지. 순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동생이 공부를 계속하려면 내가 가야 해.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물든 바다는 아름다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별의 아픔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럼 기다리게.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리게. 영철의 말에 순애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약속하지 마. 그런 약속하지 마. 하지만 영철은 순애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진달래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두 사람의 첫사랑은 그렇게 아픈 이별을 맞았습니다. 1962년 5월 순애는 김포공항에서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방 속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미역과 영철이가 몰래 건네준 조개껍데기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뒤셀도르프 대학병원에 도착한 순애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독일어는 너무 어려웠고 병원 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오면 순애는 창가에 앉아 한국을 그리워했습니다. 고향의 바다 냄새, 어머니의 손맛, 그리고 영철의 따뜻한 미소. 영철 오빠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매달 집으로 보내는 송금 통장을 들여다보며 순애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외로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독일에서의 3년째 되던 어느 봄날, 순애는 병원 앞 벤치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순애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순애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만 도시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영철 오빠?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 3년 전 남해에서 헤어진 영철이 순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애야, 정말 순애구나. 영철은 순애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었습니다. 3년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오빠 어떻게 여기에. 눈물로 범벅이 된 순애의 얼굴을 바라보며 영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널 만나려고 왔지. 광부로 일하면 독일에서 함께 있을 수 있잖아. 순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철이 자신을 찾아 이 먼 독일까지 온 것입니다. 바보 같은 오빠예요. 순애의 얼굴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루르 지역의 작은 도시에서 영철은 탄광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뒤셀도르프로 와서 순애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라인 강변을 걸으며 고향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애야, 우리 이제 결혼하자. 어느 일요일 오후 영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 집에 보낼 돈이 더 필요해. 동생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그럼 같이 더 열심히 일해서 함께 보내면 되잖아. 영철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독일에서 만난 한국인 목사님께 부탁해서 작은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함께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 1965년 가을, 두 사람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고향에서 온 하객은 없었지만 독일에서 만난 한국 동포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순애는 남해에서 가져온 한복을 입고 영철은 생애 처음 양복을 입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고향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너무 행복해. 나도 정말 행복해, 순애야. 그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두 사람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1966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순애는 영철을 위해 초콜릿을 만들어 가지고 갈 계획이었습니다. 오후에 일이 끝나면 영철과 함께 라인 강변을 걸을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경 병원에 급히 실려온 환자들 때문에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루루 탄광 붕괴 사고, 한국인 광부들 다수 매몰, 순애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루루, 영철이 일하는 그곳이었습니다. 오빠, 영철 오빠. 순애는 미친 듯이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탄광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순애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영철 오빠만은 무사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탄광에 도착한 순애가 마주한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검은 천으로 덮인 시체들을 조용히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영철 씨, 김영철 씨 보신 분 계세요? 독일 구조대원에게 간절히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고개를 젓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순애는 영철을 찾았습니다. 영철은 동료 광부를 구하려다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한 것입니다. 오빠, 영철 오빠. 순애는 영철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순애는 하루아침에 세상을 잃었습니다. 영철의 장례식 후 순애는 빈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영철의 옷가지들, 함께 찍은 사진들, 모든 것이 순애를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휴직을 권했지만 순애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결국 눈물의 바다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왜 나만? 3월의 어느 토요일 밤 순애는 라인 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영철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철 오빠, 이제 같이 가요. 순애는 천천히 강가로 다가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이상 아픈 마음으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 돼요. 뒤에서 누군가가 순애를 붙잡았습니다. 금발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놓아주세요. 그냥 놓아주세요. 순애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살아야 해요. 남자는 독일어로 말했지만 순애도 3년간의 독일 생활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눈빛 속엔 아직 따뜻한 빛이 있어요. 그 빛을 꺼뜨릴 순 없어요. 남자는 순애를 강가에서 멀리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한스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희망도. 순애는 한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서툰 독일어였지만 한스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정말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이 죽기를 바랄까요? 한스의 말에 순애는 멈칫했습니다. 그분은 분명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스는 뒤셀도르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순애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변해갔습니다. 한스,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어느 일요일 공원에서 함께 산책을 하며 순애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한스는 잠깐 멈춰서서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순애. 순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영철을 잊을 수는 없었지만 한스의 진실한 마음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아직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분을 지우라고 하지도 않을게요. 다만 제 옆에 있어 주세요. 당신이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게,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게. 한스의 따뜻한 마음에 순애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순애는 영철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스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스와 순애는 조용하고 평범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한스는 순애를 독일 이름인 수잔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집에서는 항상 순애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순애는 계속 병원에서 일하며 한국에 송금을 보냈습니다. 한스도 이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나의 가족이기도 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순애의 마음 한편에 영철이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스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스는 순애에게 독일어를 가르쳐 주었고 순애는 한스에게 한국 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순애가 만든 김치찌개였습니다. 이 맛을 보면 당신의 고향이 궁금해져요. 한스도 순애 때문에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함께 늙어갔습니다. 한스의 금발에도 순애의 검은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1990년대 순애는 환갑을 넘겼습니다. 독일에서 보낸 세월이 30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스, 저 이제 고향에 가고 싶어요. 어느 저녁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으로 말이에요. 네. 죽기 전에 고향 바다를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영철 오빠한테도 인사를 하고 싶고요. 한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함께 가요, 당신의 고향으로. 하지만 한스는 독일 사람이잖아요. 당신이 있는 곳이 제 고향이에요. 2000년 두 사람은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려다본 한국은 순애가 떠났던 1962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했구나. 순애는 감격에 겨워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남해의 독일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스에게는 친숙한 분위기였고 순애에게는 그리운 고향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남해의 작은 공동묘지, 순애는 영철의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철의 육골은 10년 전 독일에서 고향으로 모셔져 왔습니다. 영철 오빠, 오랜만이에요. 순애는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한스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순애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순애의 하얀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오빠가 저를 구해준 한스를 보내주신 거죠? 고마워요, 오빠. 순애는 가져온 진달래꽃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영철과 함께 보았던 그 진달래였습니다. 한스가 조용히 다가와 순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 됐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순애는 일어서서 한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묘지를 나와 바다가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해의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그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한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애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순애 당신 덕분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애의 어린 시절, 영철과의 첫사랑, 독일에서의 아픈 기억들, 그리고 한스와의 따뜻한 사랑까지 모든 것이 그 파도 소리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10년 어느 봄날, 순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스가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평안한 얼굴로 마지막 잠에 들었습니다. 장례식 날, 한스는 순애의 관 위에 진달래꽃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순애야, 이제 영철 씨와 함께 있어도 돼. 나는 괜찮아. 남해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순애의 묘가 만들어졌습니다. 영철의 묘와는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같은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한스는 매일 순애의 묘를 찾아가 독일에서 가져온 꽃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철의 묘에도 꽃을 놓아주었습니다. 영철 씨, 순애를 잘 부탁해요. 그렇게 인사를 건네고는 두 무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은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고 순애가 한스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남해의 노을은 오늘도 아름답게 바다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 노을 아래 세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파도 소리와 함께 전해져 내려갈 것입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